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렬들로 구성된 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우리가 그 행렬들로 구성된 환을 처음 환을 도입을 할 때, 즉 3장 1절에서 이미 그 다루기는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때 다루었던 행렬들은 이제 그 행렬을 구성하는 각각의 성분들이 실수인 그러한 행렬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반복해 보면 다음과 같은 집합을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요. 즉 각각의 성분이 그 실수인 이 녀석이 이제 실수체가 되죠. 각각의 성분이 실수인 n by n 행렬들 전체의 모임을 생각을 했었고, 자, 이러한 행렬들의 집합에 대해서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환을 이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환을 n차의 전행렬 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기서 지난번에 예전에 얘기할 때는 이제 성분이 모두 실수인 그런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환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수체를 성분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임의로 주어진 어떤 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환에 대해서 성분이 이 주어진 환의 원소가 되는 그런 n by n 행렬들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러한 이제 그 행렬들의 집합에 동일하게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환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환에 대해서 행렬에 대해서 그 성분을 조금 더 일반적인 환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일반적인 환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다항식 환을 생각을 할 때와 비슷하게 단위원을 가지고 그 가환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행렬들의 집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위원을 가지지 않거나 가환환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이러한 행렬들의 집합을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그 성질들이 조금 제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행렬들은 단위원을 가지고 가환환인 R에 대해서 R의 원소를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항식 환에서와 동일하게 단위원을 가지고 가환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환 R에 대해서 R의 원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n by n 정사각 행렬들을 생각을 이제 하기 위해서 R에 속하는 원소를 모두 n 제곱계를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중첨자로 구분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i와 j는 각각 1부터 n 사이에 있는 값으로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n 제곱계의 원소를 우리가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n 제곱계의 원소를 정사각형 형태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쓰는 그
방법은 예전과 동일하게 그 i는 aij에서 i는 정사각형으로 늘어놓을 때 그 가로 행의 번호를 나타내도록 하고요. j는 세로 혹은 열의 번호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이러한 행렬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행렬과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 성분이 지금 주어져 있는 좀 일반적인 그런 화환의 원소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행렬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ij 성분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러한 행렬을 그냥 n차의 행렬, n차의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성분이 어떤 환의 원소인가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R 위의 행렬, R 위의 n차 행렬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가능한 행렬들 전체의 집합을 매트릭스 N of R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R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분이 포함되는 그러한 환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 집합을 조금 더 짧게 나타내면 매트릭스라는 말 대신에 M이라고만 쓰기도 할 텐데요. 이것의 의미는 이 기호를 활용하면 n by n 행렬들을 다 모아둔 것인데 이때 성분은 R에 속하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가지는 그러한 행렬들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집합에 대해서 이 집합에 속하는 두 행렬을 생각을 하고요. 두 행렬 사이의 덧셈과 두 행렬 사이의 곱셈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A와 B가 매트릭스 N of R에 있는 원소일 때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를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물론 그 결과가 R 상에서의 R 위에서의 n차 행렬로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덧셈은 어떻게 할까요? 네, 덧셈은 우리가 실수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분별로 더하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A라는 행렬을 성분이 small aij라고 나타내고 B라는 행렬의 성분을 small bij로 쓴다면 A 플러스 B의 각각의 성분은 small a ij와 small bij, 즉 A의 ij번째 성분과 B라는 행렬의 ij, 같은 i와 j에 대해서 그러한 성분들을 더한 것을 더한 행렬의 ij 성분으로 하는 n by n 행렬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덧셈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성분별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곱셈은 약간 좀 표현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덧셈보다는. 자, 우리가 A와 B라는 행렬의 곱의 성분을 Cij라고 쓴다면, 자, Cij는 여러분들이 그 선형대수나 아니면은 이제 그 현대대수, 잠시만요. 네, 그 선형대수나 아니면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실수체 상에서의 행렬을 생각을 했을 때와 동일하게 그 A라는 행렬의 i번째 행에 있는 성분과 B라는 행렬의 j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들을 이제 곱해서 더하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AIK BKJ로 약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덧셈을 할 때는 그 small aij나 small bij가 r의 지금 원소 상태이기 때문에 덧셈이라고 하는 것도 이 r상에서의 덧셈을 이제 의미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AIK와 BKJ는 이제 r상에서의 r상에서의 이제 곱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r상에서 다 더하는 그런 연산을 통해서 주어지는 물론 이제 r의 원소가 되겠죠. 이 결과도. 자, 그래서 CIJ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고 n by n 행렬 중에서 ij 성분이 이와 같이 주어지는 그러한 행렬을 A와 B의 곱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행렬도 우리가 생각한 R상에서의 n차 행렬들 전체의 집합에 포함되는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환을 생각을 한다면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만을 생각을 해도 충분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행렬과 관련해서는 상수곱이라는 연산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라는 행렬과 그 다음에 C라고 쓸까요? 네, R에 있는 하나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행렬이 아니라. 자, 이러한 그 원소에 대해서 C하고 A를 곱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서형대수 시간에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이제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각각의 성분이 small a, i, j일 때 large a라는 행렬에 CA라고 하는 이 행렬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성분이 C 곱하기 AIJ를 IJ 성분으로 하는 n by n 행렬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는 그 환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수곱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의 벡터 공간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제 환의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이 덧셈과 곱셈에 대한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n by n 행렬 그 A와 B 그리고 R의 그 원소 small r에 대해서 두 행렬이 동일하다라고 부르는 경우는 모든 성분이 다 동일할 때 두 행렬이 같다라고 물론 부르겠고요. 자, 두 행렬의 덧셈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ij 성분들을 이제 더해서 ij 성분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덧셈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상수배는 이제 각각의 성분의 small r을 이제 곱하는 것입니다. 자, 행렬의 곱은 다음과 같이 CIJ가 다음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R을 이제 환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에서는 덧셈과 곱셈을 우리가 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행렬의 덧셈이나 아니면 상수곱이나 혹은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결국 R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이용을 해서 행렬들의 덧셈, 그다음에 상수곱, 행렬의 곱셈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실수체상의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만을 다루었지만 덧셈과 곱셈이 주어져 있는 이제 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비슷한 일을 우리가 그런 환상에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산들을 이제 부여를 했을 때 그 매트릭스 NR이라고 하는 이 집합이 이것 자체가 하나의 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R은 단위원을 가지고 가진 가환한 인경우를 생각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R에 대해서 R 위에 N차의 행렬들 전체 모임을 생각하고, 자, 여기에 덧셈과 곱셈을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덧셈과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이 녀석이 환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자, 덧셈에 대해서 A1, 즉 A 플러스 B와 C라는 행렬의 덧셈은 다음과 같이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요.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각각의 성분별로 더 했는데요. 따라서 그 R상에서는 덧셈이 그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R상에서의 그 성질 때문에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A 플러스 B 더하기 C라는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앞에 있는 행렬은 AIJ 플러스 BIJ라고 쓸 수가 있겠죠? 각각의 성분을. 자, 물론 A라는 행렬은 성분을 스몰 aij라고 나타내도록 하고요. B라는 행렬은 성분을 스몰 bij라고 나타내고, C라는 행렬의 성분은 cij로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 행렬과 C라는 행렬의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 자, 성분을 또 더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A와 B를 먼저 더한 거니까 이제 더한 결과에다가 CIJ라는 성분을 더한 것을 새로운 행렬의 IJ 성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IJ 성분을 보면 R상에서의 덧셈인데요. 자, R상에서의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각각의 성분이 BIJ 더하기 CIJ인 행렬과 각각의 성분이 AIJ인 성분을 더하는 것이 될 테니까, 자, 조금 더 자세히 써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쉽게 다음과 같은 행렬의 합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R상에서의 덧셈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비슷하게 A2, 즉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도 성립하겠습니다. 이 교환법칙 성립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R상에서 덧셈이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행렬의 덧셈에서 항등원이 존재하는가? 어떨까요? 네, 항등원이 존재하는데 그 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인 그러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물론 n/n 행렬로서. 물론 여기서의 이제 0이라고 하는 것은 R상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모든 성분이 R상에서의 0원을 성분으로 하는 n/n 행렬이 바로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0원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4는 어떨까요? 자, 주어진 n by n 행렬 A에 대해서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있는가 라는 건데요. 자, 덧셈에 대한 여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은 자, 네모에 해당하는 행렬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모에 있는 각각의 성분은 A의 각각의 성분의 덧셈에 대한 여건으로 구성된 성분이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즉, 자, 이 네모에 해당하는 행렬을 마이너스 A라고 쓴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성분이 그 A의 각각의 성분인 small aij에 대해서 R상에서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성분으로 하는 그런 행렬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A1부터 A4까지 성질을 이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자, M1 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M1은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인데요. 자, 이것이 약간 뭐 계산 과정이 조금 지루하고 좀 길긴 하지만 이 성질도 R의 이제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과 뭐 R에 대해서 분배법칙과 뭐 이런 것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두 개가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분배법칙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즉, 혹은 네. 그래서 M1하고 D는 우리가 뭐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자, M1과 D가 성립하는 이유도 그 근본을 이제 따져보면 결국은 R이라고 하는 환에 대해서 그 성질들을 이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결합법칙이라던가 분배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R은 더군다나 단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 행렬은 우리가 I라고 쓴다면 대각 성분이 이 단위원 1, R에서의 단위원 1이 대각 성분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R상에서의 0입니다. 자, 그러한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행렬의 곱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다음이 성립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R 자체가 가완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에서는 AB와 BA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렬들 전체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환이 가환환이라는 것이 항상 보장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R이 정역이라고 하더라도 행렬들 전체의 집합인 이러한 환이 정역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행렬들 전체의 집합인 환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단위원을 가진 환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n차 행렬 전체로 이루어진 이러한 집합은 우리가 앞에서 약속한 덧셈과 곱셈을 생각을 할 때 단위원을 가진 환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집합이 이제 환이 되는데요. 이러한 집합이 이제 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환을 n차의 전행렬 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그 얘기한 n차의 전행렬 환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렬의 성분이 어떤 환의 성분이 되느냐, 어떤 환의 원소가 되느냐 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구분할 때는 R 상에서의, R 위에서의 n차의 전행렬 환이라고 그 행렬의 성분이 어떤 환의 원소인지를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제 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에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상수곱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상수곱을 생각을 해보면은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상수곱을 생각을 해보면 벡터 공간이 됩니다. 자, 벡터 공간이 될 조건이 8가지 정도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벡터 공간을 얘기를 할 때는 엄밀하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필드를 이제 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채 F상에서의 행렬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벡터 공간이긴 할 텐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R이라고 하는 환이 채가 아닌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벡터 공간이 만족하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그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성질들이고요. 행렬, 그 상수곱에 대해서는 벡터 공간에서 만족하는 성질들이 그 1과 상수곱을 하게 되면은 A 자신이 된다. 행렬. 즉, 상수곱에 대해서 일종의 단위원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1은 행렬이 아니고 A가 행렬이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좀 다른 집합, 다른 개념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단위원이라는 말을 조금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성질이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 a, b가 R의 원소일 때 R상에서의 곱셈을 한 다음에 그 값은 또 여전히 R상에서의 원소인데요. 그 값을 활용해서 행렬 A, 대문자 A에 대해서 상수배를 이제 하는 것이나, 이렇게 A라는 행렬에 대해서 b만큼 상수배를 한 행렬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a를 이제 상수배를 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라는 것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행렬 A, B의 덧셈에 a만큼 상수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성질이 또 성립을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4가지 조건이 우리가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할 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상수곱이 만족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공리에 해당하는 그런 성질들이었는데, 이러한 성질들이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자, R상에 있는 임의의 원소 a, b와 R 위에서의 n차 행렬 A, B, 대문자 A, 대문자 B에 대해서, 자, 앞에서 우리가 상수곱을 생각을 했는데요. 두 행렬을 더한 다음에 a만큼 상수곱을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덧셈을 하거나 이제 그 상수곱을 할 때 성분별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음 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mall a, small b 상수의 곱을 하고 그 상수만큼 large a의 상수 곱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환이 가환 환이기 때문에 이 결과나 네, 동일하겠습니다. small a, small b를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small a, large a 더하기 small b, large a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원 1과 a를 이제 상수곱을 하게 되면 a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요. 이러한 성질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금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제 그런 연산의 형태인데요. 두 행렬의 곱과 그 다음에 그 스몰 a만큼의 상수곱을 생각을 이제 할 때는 r이 가환환이기 때문에 a라는 행렬의 스몰 a를 먼저 상수곱을 하고 그것과 b를 이제 곱하는 것이나 스몰 a를 이제 b에다가 상수곱을 하고 그것과 a를 곱하는 것이나 같다라는 것도 r이 가환환이라는 그러한 성질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추가적인 이제 그 성질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그 n차의 전행렬환을 생각을 할 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모든 성분이 R상에서의 0이 성분인 그러한 행렬이었는데요.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0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원은 i라고 쓸 텐데요. 단위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각선에 있는 것은 R상에서 단위원이 성분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R상에서의 0을 성분을 하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덧셈에 대한 역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덧셈에 대한 역원은 이제 마이너스 a라고 표시를 이제 할 텐데요. 이것의 의미는 즉 이 녀석의 ij 성분은 a의 ij 성분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역원. 지금 이 덧셈에 대한 역원은 이제 R상에서의 원소로서 덧셈에 대한 역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제 원소로 하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n이 1일 때는 원바의 원행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뭐 이렇게 괄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뭐 R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R이 가환환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당연히 이 녀석도 가환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는 가환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ij라는 행렬을 우리가 예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렬이었냐면, 자, 물론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성분이 모두 실수인 그런 행렬들을 생각을 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이 어떤 것이든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환 R의 원소로서 이 ij를 비슷하게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i번째 행과 j번째 컬럼을 생각을 해서 그곳에는 그 R의 단위원이 지금 놓여 있고 나머지 성분에는 모두 R의 0이 놓여 있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이 ij라고 한다면 이 ij, e, k,
L이라고 한번 써보죠. 자, 이런 행렬의 곱은 어떻게 됐었나요? 자, 여기 J하고 K가 같으면 네, 일단 나눠 써보죠. 자, J하고 K가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E, I, L이 되고, J하고 K가 다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영행렬이 되는 것을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R상에서 0은 다른 원소랑 곱할 때 항상 0이 되고 1은 단위원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결과를 좀 간단하게 크로네커 델타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 1, 2, 이 1, 2를 이제 곱셈을 해보면 2, 1을 할까요? 잠시만요. 네, 2, 1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녀석 이 1, 1이라는 행렬이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곱해보면 여기가 물론 이제 같으니까 이 2,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행렬은 물론 다른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비가환환이 되는 것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실수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에 대해서도 그러한 행렬들로 구성된 어떤 적당한 이제 부분 집합들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환의 부분 집합 중에서 환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분환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그러한 환을 일반적으로 행렬들로 구성된 환이다 라는 의미에서 행렬환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행렬환은 n차의 행렬들을 다 모아둔 집합인데요. 자, 그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환이 되는 그런 부분환을 우리가 행렬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분이 어떤 환의 원소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는 R상에서의 행렬환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계속 우리가 한 것처럼 이제 항상 행렬환을 생각을 할 때, 전행렬환을 생각을 할 때는 단위원을 포함한 가환환인 경우를 생각을 이제 할 텐데요. 자, 그러한 이제 환에 대해서 부분한 S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한 S도 행렬의 성분을 이제 S상에서만 우리가 제한을 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기를 이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R 자체가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인 경우에는 R의 부분환 S는 당연히 가환환이 됩니다. 따라서 단위원을 가진 부분환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제 그런 환을 생각을 하면 S상의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그런 행렬들을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는 R의 부분환으로서 그 R의 단위원 1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환을 생각을 이제 해본다면 앞에서는 우리가 매트릭스 N R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R 대신에 매트릭스 N S를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각각의 성분이 지금 S는 R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환은 당연히 행렬은 오른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행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환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때 덧셈과 그 행렬의 곱은 처음 주어진 전행렬 환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이제 그대로 물려받은 그러한 연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이 되기 때문에 이 환은 오른쪽 환의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구체적인 예를 생각을 해보면 성분이 정수인 n차 행렬들 전체의 모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성분이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는 그러한 행렬들 전체의 모임의 부분환이 되겠고요. 비슷하게 우리가 앞에서 많이 생각해 본 성분이 실수인 n차 행렬들 전체의 집합이나 성분이 복소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속하는 그러한 행렬들의 집합에 대해서 이러한 환의 부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간단한 정리를 이제 하나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동일하게 일단은 R은 단위원을 가진 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가환이 유한한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즉 R의 원소가 이제 유한개밖에 없을 텐데 R의 원소는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를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 절대값 기호는 R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R상의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n/n 행렬들 전체의 모임, 전행렬 환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도 유한한 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여기 속하는 행렬은 모두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해본다면 성분이 n제곱개가 있는 것이죠. 각각의 성분은 R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R의 원소는 유한개밖에 없으므로 결국 A가 될 수 있는 행렬이 유한개밖에 없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개수를 좀 따져본다면 이 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성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만큼 있고 두 번째 성분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만큼 있을 텐데요. 자, 각각의 성분이 R의 그 원소의 개수만큼 가능성이 있으면서 성분이 모두 n제곱개가 있으므로 결국 모든 가능한 행렬의 개수는 R에 있는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그것의 n제곱만큼 거듭제곱한 개수만큼 서로 다른 행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행렬환은 유한환인데 이러한 전행렬환의 원소의 개수 생각을 해보면 R의 원소의 개수를 n제곱만큼 거듭제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 계산을 좀 해보면 다음과 같은 전행렬환의 원소의 개수는 m의 n제곱이 되겠죠? 자, 매트릭스 2G4는 개수가 몇 개일까요? 4의 2의 제곱이니까 4의 4제곱. 4의 4제곱이 64인가요? 맞나? 네. 좀 헷갈리니까 좀 2로 바꿔서 써보면 2의 8제곱이 되죠? 2의 8제곱이 256인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이러한 그 환에서 그 몇 가지 간단한 행렬들의 연산을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0이라는 원소는 지금 G4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4는 원소가 0, 1, 2, 3이죠?
자, 여기 있는 원소들로 지금 구성된 2x2 행렬입니다. 자, 이 행렬과 1, 2, 2, 1을 이제 더할 텐데, 행렬의 덧셈은 성분별로 더하면 되는 거니까, 더한 행렬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성분은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행이 아니라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는 성분은 2와 2를 더할 텐데요. 2 더하기 2가 G4에서는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자, 3 더하기 2는 G4에서는 1이 되겠죠. 그리고 0과 1을 더할 때는 1이 돼서 2, 0, 1, 1이라는 행렬이 되겠고, 자, 2, 3, 1, 0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성분별로 덧셈에 대한 역원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생각을 하는데요. G4에서 2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은 2가 되고, 3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은 1이고요. 1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은 3이겠고, 0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은 0이므로 2, 1, 3, 0이 되겠습니다. 자, 행렬 곱을 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될 텐데요. 자, G4상에서의 연산만 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 2 더하기 2가 되겠죠. 2 더하기 2는 0이 되므로 0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컬럼을 생각을 해보면 1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데, 자, G4에서 2 곱하기 2가 0이 되므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0, 2, 1을 곱할 때는 2 더하기 0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가 되겠고, 1, 0, 1, 2는 1이 되겠네요. 자, 그 두 행렬을 이제 이번에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자, 빨리 계산해 보면은 여기가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고요. 그 다음 컬럼은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되겠고, 1, 2, 1, 2를 더할 때는 계산할 때는 3이 되겠네요. 1, 2, 2, 0은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 0, 3, 2.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서 곱했더니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G4 자체는 가완환이긴 하지만 이런 행렬환은 가완환은 되지가 않겠습니다. 자, G4 대신에 그 소수인 P에 대해서 GP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는 자, 유한체가 될 텐데요. GP는 자, 유한체 GP상에서의 전행렬환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행렬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GP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P개니까 P의 N제곱만큼 거듭제곱한 행렬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이러한 행렬들로 이루어진 환일 텐데 몇 가지 간단한 계산을 좀 해보면 N이 2인 경우에 그리고 P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있는 이제 그 행렬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16개인가요? 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G2라는 제 최상에서의 2x2 행렬들 전체의 이러한 집합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 계산을 좀 해보면, 자, G2는 원소가 0과 1밖에 없는데요. 자, 그때 다음과 같은 행렬을 이제 곱셈을 한번 해보죠. 자, 1, 1, 1, 1 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0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0 더하기 1이 되니까 1이 될 것 같고요. 1, 0, 1, 1은 1 더하기 0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리고 1, 0, 0, 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한번 곱셈을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계산은 1이 되는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컬럼과 곱하면 1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행하고 첫 번째 컬럼을 곱하게 되면 1 더하기 1이므로 0이 됩니다. 자, 11, 10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결과가 서로 이 경우에도 다른 결과를 이제 갖겠습니다. 자, 이런 몇 가지 계산을 이제 했는데요. 자, 이러한 그 전행렬 환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를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관계로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